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동물까지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신다면 당장에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답장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메일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작은 예를 들어드리면 떡볶이를 팔아도 그냥 떡볶이보다는 무언가를 더 넣은 떡볶이를 팔고 싶어 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새로운 형식으로 기존엔 없던 분위기로 인테리어 업체에 주문을 많이 해요.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마치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거죠. 기존의 떡볶이에 차돌을 넣었다면 이제는 차돌이 아니라 삼겹살을 넣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오징어를 넣거나 생선구이를 얹어주려고 해요. 왜? 기존에는 없던 조합이니까요.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떡볶이의 맛을 잃은 채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컨셉이 되어버리기 식상이에요. 실제 여러 번 그런 사례를 겪어봤고요. 특별하게는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특별함으로 묻혀버리는 거죠. TV에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지만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묵이 들어간 일반 떡볶이만 팔으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잘 먹히는 컨셉이라는 건 대중성과 특이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중성이라는 건 기존 고유의 떡볶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이함도 함께 곁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확실한 타겟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카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전국에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많이 하죠. 이분들의 90%는 똑같은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카드 가입을 권유해요. 좋은 혜택을 잘 전달하려고만 하죠. 혹은 가입하게 되면 돈이나 상품을 주는 걸로 영업을 해요. 대형마트에 자릿세를 주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렌트해서 유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저 오가는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이 가입할까 말까예요. 그들은 대중성으로 컨셉을 잡고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평범하게 생긴 아주머니들이 카드 가입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혜택을 줄줄 설명하면 슬쩍 사양하면서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요. 이유는 대중성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특이함을 갖춘 영업사원들도 있어요. 인형탈을 쓰고 온갖 행사장을 다니면서 카드 가입을 권유해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눈길이 가죠. 쳐다보게 되고 사진도 찍고 싶을 만큼 귀여운 인형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저 특이함에 사람이 몰려들 뿐인 거죠. 이들은 서로가 가진 걸 반반씩 나눠서 영업을 하면 적어도 2배 이상은 카드 발급률이 올라갈 거예요. 실제 해당 데이터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컨셉을 잡을 때 타겟을 설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의 영업사원은 매장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매장 전문 카드 영업인이었던 셈이죠. 사업자 카드를 추천하기도 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맞을 만한 카드를 추천해요. 간혹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들에게 어울리는 카드 정보 역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래전 이분에게 카드를 발급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전문성이 느껴져서였어요. 전 그때 카드 초보였고 이분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셈이죠. 사업자 카드를 교묘히 잘 설명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방문이 아닌 제가 여유로운 시간에 2번, 3번이고 방문을 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꽤 많은 동네 사장님들이 이분에게 이미 발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나중에 혜택이 축소되어서 쓰여지지 않는 카드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분은 대중성과 특이함을 잘 갖춘 컨셉을 가지다 보니까 타겟이 명확했어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타겟의 범위를 줄인 거죠. 원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힌 건데, 기존에 본인도 카페를 운영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를 줄곧 찾아가서 발급을 하고 그걸 좋은 예시로 연쇄적으로 카드 발급을 시킨 거였어요. 저기 저 아래 세차장 대표님도 이거랑 같은 카드를 발급 받으셨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컨셉을 명확히 한다라는 건 2가지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대중성과 특이함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에만 치우치더라도 제대로 된 돈벌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외식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떡볶이를 예로 들었지만 왜 사람들이 치킨집을 가장 무난한 창업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대중성이 있어서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평타는 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실제로도 평타를 치죠. 다만 큰 기대를 품고 들어온 분들이 몸은 힘든데 수익을 보니까 압불사하고 떠나는 거고요. 모든 장사에는 이런 컨셉을 명확히 해서 타겟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대중성과 특이함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상담을 갔다가 칼국수를 먹게 되었는데 같이 나온 김치가 엄청나게 매웠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기도 하지만 같이 간 분도 상당히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맛은 저보다는 매운맛을 잘 드시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집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나름 지역의 맛집이었어요. 심지어는 매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는 이름이 꽤 많이 거론되었더라고요. 끝까지 먹고 나서 둘러보니까 김치도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었고 칼국수는 심지어 입맛에 맞았어요. 저야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해당 김치는 별로 손을 안 대겠지만 매운 김치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방문하고픈 그런 마음에 드는 가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었어요. 타겟을 많이 줄인 거죠. 칼국수 가게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전 잘 모르고 들어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이 있어서는 컨셉이 명확하면 좋아요. 다들 컨셉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중성과 특이함의 균형을 맞추라는 말은 잘 없죠. 이게 핵심인데 말이에요. 식당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타겟의 범위를 줄여야 경쟁자가 더 많이 사라지고 컨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과 특이함을 동시에 갖추는 게 그 해답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핫도그 안에 치즈가 없었어요. 그리고 짬뽕 위에 불만 내면서 볶은 고기를 올려주지도 않았고요. 떡볶이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지만 차돌이나 삼겹살을 같이 주는 것도 역시 없었죠. 다만 이게 딱 반박자여야지만 통한다라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도 한 발자국 앞서가서 실패한 케이스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반발자국만 앞서가라고 늘 TV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래전 전문지 기자로 일을 할 때 이 타겟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의사들은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타겟을 좁혀서 영업을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성이 각광받을 때였어요. 이를테면 임플란트 전문이 아니지만 페이닥터를 써서 임플란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치과가 대세였죠. 다만 당시에도 타겟의 범위를 좁혀서 마케팅을 한 치과가 오히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로만 마케팅을 주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범위도 좁혀서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하고 구체적인 환자의 범위도 아예 특정해서 말이에요.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이런 식인 거죠. 큰 대형 치과의 원장님이 콧방귀를 끼다가 동네 작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수를 보고 바로 해당 마케팅 업체와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덩치 큰 치과의 2배에 달하는 내원수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만큼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타겟을 명확히 하는 디테일 컨셉의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대중성과 특이함의 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맞추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반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카피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 카피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벤치마킹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야 아예 똑같은 컨셉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기업을 꾸리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필수예요. 그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테스트를 거쳐서 시장성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슬쩍 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아직도 이런 전략은 잘 통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유행하는 컨셉 포차를 대전에 차리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거죠. TV에 떠드는 메뉴를 재해석해서 추가해요. 또 반은 먹고 들어가요. 물론 내가 나만의 것으로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면 제일 좋겠죠. 다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쉽진 않은 문제예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똑같이 따라 해보면 나만의 방법이 나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중고차를 잘 파는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면 역시 반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게 보여요. 공통점은 그들은 타겟의 범위를 줄이고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명확하다라는 거, 그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라다기 한때 유행하는 프라다를 모방한 특이함만 가지고 있는 허울 브랜드로 전락할 줄 알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구워서 튀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40대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해서 40대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50대, 60대도 함께 온다라는 사실. 유튜브에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만은 구독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범위를 좁히고 좁혀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좋은 인사이트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